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눈이 유독 더 침침하고 피로한 느낌. 예전보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해지는 느낌. 피부는 전보다 푸석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입안이나 코 안이 자주 건조하며 한절기마다 유독 불편한 느낌. 수면 부족,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 건조한 환경, 노화, 호르몬 변화,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당근, 단호박, 노란 파프리카, 주황색 고구마, 귤과 오렌지. 이런 노란과 주황색 음식이 최근 식탁에 얼마나 자주 올라왔나요? 노랑 주황 음식이 눈과 피부, 점막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색깔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노랑과 주황색 음식이 왜 그 색을 띠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푸드 시리즈에서 두 가지 색깔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빨강은 식물이 태양 아래에서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초록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 스스로 살아갈 에너지를 만드는 생명의 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노랑과 주황은 어떤 색일까요? 노랑과 주황은 식물이 강한 빛을 견디고 필요한 빛은 받아들이면서 지나치게 강한 빛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관여하는 색입니다. 빨강이 보호의 색이고 초록이 생명의 색이라면 노랑과 주황은 빛을 다루는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고 그늘로 피할 수도 없고 뜨겁다고 자리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신의 몸 안에 여러 색소 성분을 만들고 강한 빛과 산화 스트레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오늘 이야기할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노랑과 주황은 식물이 강한 빛을 견디기 위해 만든 자연의 보호색입니다. 당근은 왜 주황색일까요? 단호박은 왜 노란색이고 노란 파프리카와 귤은 왜 밝은 노랑과 주황색을 띨까요? 이 색의 정체를 알고 나면 앞으로 당근과 단호박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의 주황색, 단호박의 노란색, 귤과 파프리카의 색은 주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식물과 조류 등이 만들어내는 노랑, 주황, 빨강 계열의 색소입니다. 식물 안에서는 빛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돕는 한편 지나치게 강한 빛으로 생길 수 있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식물 조직을 보호하는 데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이 강한 햇빛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색소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에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 루테인, 제아잔틴, 라이코펜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노랑, 주황 음식과 자주 연결되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랑주황 푸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로티노이드가 비타민 A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 같은 일부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지만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시각 기능과 면역 기능, 세포 성장, 피부와 점막을 유지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눈이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긴 근시나 난시, 노안처럼 눈의 구조나 굴절 문제로 생긴 시력 변화가 당근을 먹는다고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A가 하는 일은 시력을 특별히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야간 시각이나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미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시력이 계속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당근은 눈 건강의 대표 음식처럼 알려졌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공군 조종사들의 뛰어난 야간 전투 능력을 당근 섭취와 연결해 홍보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의 새로운 군사기술을 감추기 위한 선전의 성격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근과 눈의 연결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재료가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당근이 시력을 치료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 건강 이야기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사람의 망막, 특히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항반에 모여 있는 색소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빛을 흡수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 조직을 보호하는 과정과 연구되어 왔습니다. 미국 국립암보건연구소가 진행한 ARDS2 연구에서는 주로 연령 관련 항반 변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된 영양소 조합이 질환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일반적인 눈의 피로나 시력 향상 효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ARDS2 보충제는 모든 사람의 눈을 좋게 만드는 영양제가 아니라 특정 단계의 연령 관련한 반변성이 있는 사람에게 의료진의 판단 아래 사용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란 음식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란 파프리카나 옥수수 같은 노란색 음식에도 들어있지만 시금치와 케일처럼 짙은 초록 잎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초록채소 안에도 노란 색소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있지만 강한 초록색을 만드는 엽록소에 가려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당근 하나만 집중해서 먹기보다 당근, 단호박, 노란 파프리카뿐 아니라 시금치와 케일 같은 초록채소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겉색만 보고 한 가지 성분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색의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하고 입과 코가 자주 건조한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 식탁에는 노란과 주황색 음식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비타민 A는 피부 표면과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여기서 점막이란 눈, 코, 입, 호흡기, 소화관처럼 외부 환경과 맞닿는 부위의 촉촉한 막을 말합니다. 이 점막은 단순히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바깥과 안쪽을 구분하고 내부 자극과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장벽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A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와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조하다고 무조건 비타민 A 부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건조는 수분 섭취, 실내 습도, 세안 습관, 피부 질환, 호르몬 변화, 갑상선 상태,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과 코의 건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피부와 점막의 건조함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채소와 과일이 부족한 식사를 오래 해왔다면 식탁의 색깔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의 비타민 A 필요량은 성별과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당근, 단호박, 주황색 고구마, 잎채소, 달걀 등 다양한 식품을 식사에 나누어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노랑주황 푸드 대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아주 조금 곁들이거나 살짝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만 많이 먹는다고 눈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은 전체 식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포만감이 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고 찜이나 죽, 수프처럼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채소이면서도 탄수화물과 당질을 포함한 음식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황색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중에서도 속살이 주황빛을 띠는 품종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이 있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고구마 역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거나 식사 후에 추가 간식으로 많이 먹으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란 파프리카입니다. 노란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와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편하고 씹는 식감이 좋아 샐러드나 쌈채소, 간식처럼 활용하기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열과 조리 과정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귤과 오렌지입니다. 귤과 오렌지도 대표적인 주황색 과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황색이라고 해서 당근이나 단호박과 똑같은 성분 구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귤과 오렌지는 베타카로틴만큼이나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노랑주황색이라도 음식마다 들어있는 성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노란색이라고 모두 똑같은 음식이 아니고 주황색이라고 모두 베타카로틴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해서 먹기보다 여러 노랑주황 음식과 초록 채소를 번갈아 먹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랑, 주황 음식의 영양소를 더 잘 활용하려면 음식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근이나 단호박을 지방이 전혀 없는 상태로만 먹기보다 기름이나 견과류, 달걀 같은 음식을 조금 곁들이면 흡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빨강푸드 편에서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당근은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어 살짝 볶아보세요. 단호박은 찌거나 수프로 만들어 먹고 견과류나 달걀을 조금 곁들이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달걀,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균형 있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기 편하므로 샐러드나 쌈,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노랑, 주황 음식은 무조건 생으로만 먹기보다 음식에 따라 익히고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깔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근을 먹은 날에는 시금치를 함께 먹고 단호박을 먹은 날에는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곁들여 보세요. 색깔을 섞는 것이 곧 영양소를 다양하게 섞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노랑, 주황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근과 단호박처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매우 많은 양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피부가 노랗거나 주황빛으로 보이는 카로틴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서서히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눈의 흰자까지 노랗게 보인다면 단순한 카로틴혈증이 아니라 간이나 담도 문제로 인한 항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지만 탄수화물과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큰 접시로 먹거나 여러 개씩 먹으면 혈당과 총 열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먹는 양과 함께 먹는 음식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것과 고용량 영양제로 먹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음식 속 베타카로틴은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들어옵니다. 반면 영양제는 특정 성분을 농축해 높은 용량으로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은 레티놀이나 레티닐 에스터처럼 미리 만들어진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 A 보충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고용량의 미리 만들어진 비타민 A는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비타민 A가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분도 보충제를 임의로 추가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에 흡연했던 분들은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흡연자 등 일부 고위험군이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도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에게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이것은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고용량 보충제와 식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일수록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적당한 양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랑과 주황은 식물이 강한 빛을 견디고 빛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연의 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여러 카로티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눈과 피부, 점막,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빨강은 태양을 견디며 만든 보호의 색, 초록은 태양을 받아 생명을 만드는 색, 그리고 노랑과 주황은 강한 빛을 조절하고 다루는 색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푸석하다고 단호박만 많이 먹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식탁에 빠진 색깔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근 몇 조각, 단호박 한 접시, 노란 파프리카 한 줌.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식탁에 노랑이나 주황색 하나를 더해보세요. 여러 색이 어우러질 때 우리 몸이 받는 영양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하다면 내 식탁의 색깔도 함께 살펴보세요. 다음 주에는 7월 컬러푸드 마지막 편, 보라와 검정푸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루베리, 가지, 포도, 검은콩, 보라색과 검정색 음식이 왜 뇌와 기억력, 혈관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학교 구독하고 다음 컬러푸드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